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해제 여부인데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아직까진 해제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대전, 충남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는 그럴듯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161곳에 이르는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 내지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할 예정으로 이번 달 말에 별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대전 충남권 부동산 카페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라는 글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서구 등 4개구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충남은 일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거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담는 등 그럴싸한 포장이 씌워졌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시장에서는 조정지역 해제를 의미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진위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의 해제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열기 등으로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해제 위주로 가는 거에 어떤 포스코를 맞추다 보니까 조정이나 투기 과열 지역도 바로 해제될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반면 대전, 세종, 충남 아파트 거래가 3년 전 20%에 그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피해가 큰 만큼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분양가원 전매 금지, 가계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등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는 일부 높은 청약 경쟁을 보이는 등 집값 과열 우려 등 요인으로 고배를 마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를 열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TJB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전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호선 트램은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연말까지는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되 내년에도 운영할지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 야구장은 현재 안대로 추진하고 보문산 개발은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속도와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원점으로 돌릴 경우 2호선 착공이 다시 몇 년씩 미뤄지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받들어 추진 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예산 증액 사태와 관련해 대전시가 인수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7,400억이 1조 5천억 가까이 늘었다면 어떤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역화폐 온통대전에 대해선 사용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년간 1조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혼선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는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되 한도는 취임 후 조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를 유지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일단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쯤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야구장에 대해선 한밭운동장 철거가 본격화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되 설계 안에서 대형 공연이나 차후 돔구장 증축이 가능한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문산 개발과 관련해선 관광 명소화를 위해 목조 전망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잠정 중단을 지시했다며 케이블카와 워터파크, 콘도형 숙박시설 등 보문산 개발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콘도형 숙박시설까지 겸하고 케이블카를 해서라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출연한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오는 26일 오전 8시 35분 TJB를 통해 방송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에 납품하기 위해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천안 공장 직원들이 노동 강도와 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충남 지부는 삼성 SDI 천안 공장 정문 앞에서 삼성 SDI 지회 설립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위한 인력 충원 대신 주 64시간 노동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 연구, 개발, 생산 모든 공정에서 살인적인 연장과 야간 근로가 확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SDI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울산 공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대전에서 수백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부터 부동산 사기 관련 고소장 20건을 접수받고 전담팀을 꾸려 대전의 한 부동산 매매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의 전세 계약이 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이 된 매물처럼 속여 파는 방식으로 피해 규모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지리했던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 그동안 취소됐던 여름 축제들이 3년 만에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시끌벅적 축제가 개최되면서 침체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억눌렸던 시민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감자를 캡니다. 흙을 파헤치면서 주먹보다 큰 감자가 속속 올라오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감자 캐보니까 더 많이 재밌어요. 엄마 아빠랑 쪄먹을 거예요. 농민들도 내일부터 열리는 서산 팔봉 감자 축제에 쓰일 감자를 캐내느라 바빠졌습니다. 팔봉 감자는 가로림만 해풍을 맞고 자라 뛰어난 맛과 함께 포슬포슬한 식감이 일품으로 가뭄 속 단비까지 내려 수확량도 좋습니다. 감자 축제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데 평년의 경우 이틀에 10만 명가량 다녀갈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하고 팔봉산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이 기온 차이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감자의 맛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달 초 15만 명이 찾은 한산 모시축제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충남 축제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다음 달 부여에서는 1700년 전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사랑을 테마로 한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열립니다. 또 세계적으로 이름난 보령 머드축제는 해양 머드 박람회로 이름을 바꿔 7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개최됩니다. K-팝 콘서트 등 38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12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 열기를 뿜어낼 전망입니다. 이 좋은 명품 머드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지 못해 너무 답답했습니다. 곧 3년 만에 다시 축제가 열리니 많이들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당진 순성 왕매실 맥주 축제가 열리고 있고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 서해 최대인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9일까지 순차 개장해 3년 만에 피서객들을 맞게 됩니다. 해수욕장과 축제장이 문을 열면서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소가 되고 관광객에게는 답답했던 마음을 훌쩍 털어버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최민호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조치원역 KTX 정차를 내년 하반기까지 실현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치원역을 세종 북부권 관문역으로 육성해 조치원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부권 관문이 될 KTX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대전, 세종, 청주 광역철도를 임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고 대전 당진 고속도로 천마을 나들목 신설 등도 챙기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충남 석탄발전소 폐쇄와 관련해 발전소 14개 폐쇄에 대한 대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힘센 충남준비위원회 석탄화력발전 폐지 대응 방안 보고회에서 탈석탄은 동의하지만 석탄화력으로 인해 도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 내 발전소 11기를 다른 지역에 건설하면 근무 중인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찾을 수 있겠냐며 대체 발전소 도대 건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에 새 야구장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야구장은 경기가 열릴 때뿐만 아니라 365일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열려 있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겠죠. 이번엔 원도심과 함께 성장한 다른 지역 야구장의 사례를 통해 새 야구장이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경기장을 찾는 팬들의 양손에 주위에서 산 간식과 음료수가 한가득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밤 1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 이번엔 야구장 인근 골목에 팬들로 북적입니다. 야구장의 열기가 인근 상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경기가 열리는 날에 확실히 이제 팬분들이 거의 저희 집에 식사로 오시기 때문에 매출이 한 20-30%는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창원의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창원 NC파크는 이처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특히 365일 중 경기가 열리지 않는 290여일도 지역의 활력이 될 수 있게 진화하고 있는데 전국 유일 경기 없는 날에도 야구장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이 커피 전문점엔 야구 팬들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온 일반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지역 업체인 피트니스 클럽은 전문적인 시설과 탁 트인 뷰로 경기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입니다. 두 곳 모두 야구 경기에 관계없이 365일 운영됩니다. 365일 운영되는 야구장,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고 싶은 곳, 또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에 위치한 대전의 새 야구장에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화이글스 측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 등을 넓어진 신구장에 설치할 것을 대전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새롭게 지어지는 야구장이 침체됐던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환경관리 요원들과 대형 폐기물 수거를 마지막으로 12년간의 중구청장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 2010년 취임 당시 열악했던 재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대형 폐기물 수거 작업에 직접 참여해왔다며 3선 구청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170여 명이 수장된 옛 대전 형무소 우물 2개 가운데 1개를 시 지정 첫 등록 문화재로 고시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등 애국지사들이 투옥됐던 대전 형무소의 우물은 형무소와 관련해 가장 오래된 동시에 거의 유일한 흔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는 첫 등록 문화재 등록에 맞춰 대전시 등록 문화재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정정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공주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내와의 과거를 의심하며 초등 동창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26살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25세였던 피해자가 남은 인생을 빼앗기고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름 성수기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 해루질을 하면서 갯벌이 단단해지고 조개가 현저히 줄어드는 몽산포 갯벌에 대해 사람의 출입을 막는 강제 휴식제가 도입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일부에 사람 출입을 1년간 완전히 통제하는 갯벌 생태 휴식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휴식하는 구역은 몽산포 갯벌 북쪽 15헥타르로 전체의 10%가량이며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24일까지 관광객은 물론 주민까지 모두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 통제 조처를 어기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